강민재 대리, 자네 이름으로 제출된 이 설계한 말이야 표절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어.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년차 주제에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하지만 3일 후 백발의 노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성훈 과장, 하도급 계약서 위조건 설명해 보시죠. 박 과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노인은 민재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업계는 좁습니다. 그리고 평판은 영원히 따라다니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민재, 35세, 대동건설 현장 관리팀 대리. 명함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의 본래 성이 강이 아니라 김이라는 걸. 아버지 김철수 전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업계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죠. 아버지, 전 회사에서 어머니 성 쓸게요. 5년 전 입사할 때 민재가 말했습니다. 왜? 부장님 아들, 회장님 조카,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요. 아버지는 한참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그렇게 민재는 강민재가 됐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출근 첫날, 민재는 현장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신입 강민재 대리입니다. 오, 왔어? 나 박성훈 과장이야. 잘 부탁해. 박 과장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때는 좋은 선배인 줄 알았습니다. 민재 씨, 커피 한잔 할까? 네, 과장님. 우리 팀은 말이야, 가족 같은 분위기거든. 편하게 지내. 민재는 고마웠어요. 아, 좋은 팀에 배치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세 개월 민재는 열심히 일했어요. 현장 도면 검토, 안전점검, 하도급 업체 조율,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주말엔 자격증 공부. 민재 대리 요즘 잘하네? 팀장이 한마디 했어요. 감사합니다. 민재는 기뻤습니다. 조금씩 인정받고 있어. 그런데 박 과장의 표정이 미묘했어요. 그래, 열심히 하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민재는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했어요. 기초 파일 간격이 설계와 달랐습니다. 과장님, 이거 설계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요. 뭐, 그냥 진행해. 하지만 안전 기준에, 야, 강대리. 현장이 뭔 줄 알아? 박 과장이 소리쳤어요. 현장은 말이야, 설계대로 안 돌아가. 알겠어?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찝찝했어요. 그날 밤 민재는 혼자 설계안을 수정했습니다. 파일 간격 조정, 안전율 재계산. 이렇게 하면 비용도 줄고 안전도 확보되는데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과장님, 제가 어제 검토해 봤는데요. 뭘? 박 과장은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훑어보더니 나중에 보자. 끝이었어요. 민재는 이상했습니다. 왜 안 좋아하시지? 그리고 2주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장 개선안 제출건 박성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게시판을 확인했어요. 현장 설계 개선으로 공사비 3억 절감 박성훈 과장. 민재가 만든 개선안이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어 있었어요. 과장님, 민재가 찾아갔습니다. 왜? 그 개선안 제가 만든 건데요. 박 과장은 픽 웃었어요. 강 대리, 팀 실적은 팀장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야, 5년 차가 뭘 알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 번호를 받습니다. 눌렀다가 지웠어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다 해결될 텐데. 하지만 그럼 난
또 아버지 덕 보는 거잖아. 민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민재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박 과장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본색을 드러낸 거였죠. 강 대리, 이거 다시 해.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요? 다시 하라면 다시 하는 거야. 왜 말이 많아? 회의 시간에 민재가 의견을 내면 그건 현실성이 없어. 다음. 민재가 자료를 준비하면 이게 뭐야? 5년차 맞아?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되니까 아, 이 사람 나를 싫어하는구나. 특히 심했던 건 여성 직원들한테였어요. 야, 김대리, 커피 좀. 과장님, 지금 회의 준비 중인데요. 회의? 그거 남자들이 할 거 아니야. 커피나 타. 팀 막내 김소희 대리. 안전관리 자격증까지 딴 유능한 직원이었는데 박 과장은 늘 잡일만 시켰어요. 과장님, 저도 현장 점검 같이 가도 될까요? 여자가 현장에 무슨 그냥 사무실 지켜.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재도 참기 힘들었어요. 이건 아닌데 어느 날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김 대리도 현장 경험 쌓아야 하지 않을까요? 뭐? 박 과장이 돌아봤어요. 아니, 안전관리는 현장 경험이 중요해서요. 강 대리, 내가 20년 했는데 내가 모를까? 그게 아니라 닥쳐. 민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희가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본사에서 공지가 떴습니다.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본사 추천 인원 모집. 팀에서 1명, 민재는 지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추천권은 박 과장에게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 팀장이 말했어요. 박 과장, 우리 팀에서 누구 추천할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박 과장이 손을 들었어요. 과장이? 네, 제가 현장 경험도 많고.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박 과장으로.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소희가 다가왔습니다. 대리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대리님이 더 자격 있는데 아니야. 과장님이 경력도 많으시고. 민재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론 왜 나만 이렇게 안 풀리지? 그날 저녁 명절이었습니다. 민재는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아들 왔니? 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엄마. 회사는 어때?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녁 식사 중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 어떻게 돼가냐? 잘 되고 있어요. 그래. 아버지는 민재를 빤히 쳐다봤어요. 민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민재는 어릴 적 방으로 갔어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아버지였습니다. 뭐하냐? 그냥 쉬고 있어요. 아버지는 옆에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재야. 네. 너 요즘 말이 줄었더라. 민재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응, 예전엔 회사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아, 별일 없어서요. 정말?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터질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좀 힘들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과장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꾸 제 실적을 가로채고 무시하고 민재는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설계한 도용, 본사 추천 기회 박탈, 여성 직원 무시하는 것 막으려다 찍힌 1등. 아버지는 묵묵히 들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도움받고 싶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그냥 참고 버틸게요. 언젠간 인정받겠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재야, 참는 게 능사가 아니야. 부당한 건 부당한 거야. 그걸 참으면 너만 손해야. 내가 도와줄 순 있어. 근데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지켜보마. 아버지는 일어섰습니다. 대신 증거는 남겨둬. 이메일, 회의록, 뭐든. 왜요? 나중을 위해서. 아버지는 방을 나갔어요. 민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증거라. 뭔가 실마리가 잡힌 것 같았어요. 2주 후 건설협회 분기별 안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업계 전체가 모이는 자리였어요. 대동건설에서도 대표로 몇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과장, 팀장, 그리고 민재, 강대리, 우리 팀 안전 개선 사례 발표회. 팀장이 갑자기 말했어요. 네, 저요? 응, 내가 젊으니까 발표 잘하잖아.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발표 자료도 없었어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그냥 우리 팀 한 거 설명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 박 과장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어쩔 수 없이 준비했어요. 밤새 자료를 만들고 연습하고 세미나 당일 민재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긴장됐어요. 안녕하십니까? 대동건설 강민재 대리입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은 지난 분기 현장 안전 개선으로 순조로웠어요. 청중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박 과장이 손을 들었어요. 민재는 이상했습니다. 과장님이 왜? 강 대리, 질문 하나 할게. 네, 과장님. 그 안전 개선안 말이야. 내가 직접 만든 거 맞아?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당황했어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근데 나는 그 자료 본 적이 없는데? 과장님께 보고 드렸는데요. 아니, 내가 만든 개선안을 내가 가져다 쓴 거 아니야? 민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솔직히 말해봐. 5년차가 그런 걸 혼자 만들 수 있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접, 강민재 대리, 남의 공 가로채는 게 요즘 젊은 애들 스타일이야? 박 과장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민재는 숨이 막혔어요. 300명 앞에서 도둑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팀장이 끼어들었어요. 팀장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만든 거 뭘 알아? 난 박 과장한테 보고받은 거밖에 몰라. 민재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발표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회자가 급히 나섰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재는 비틀거리며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휴게실에서 민재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지? 소희가 다가왔어요. 대리님,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봐. 대리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소희가 소리쳤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어요. 소희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 알아요. 그 개선한 대리님이 만든 거. 밤새 사무실에서 작업하신 거 봤어요. 소희 씨,
증인이 필요하면 제가 나설게요.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근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대리님, 가자. 세미나 끝나가. 민재는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강 대리, 오늘 발표 엉망이더라.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해. 어깨 좁은 거 알지? 민재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하면 다 끝나겠지. 그럼 난 또 아버지 덕 보는 거야. 민재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그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당해야 하지?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다음 날 출근해 보니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민재를 피했어요. 점심시간에도 민재는 혼자 먹었습니다. 평소 같이 먹던 후배들도 오지 않았어요. 오후가 돼서 민재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본사 인사팀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 추천 취소 안내. 클릭했어요. 강민재 대리님의 추천이 소속팀 요청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취소? 박 과장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강 대리, 어제 일 때문에 본사에서 너 추천 곤란하대. 미안하네. 과장님, 실력 있으면 나중에 기회 오겠지. 열심히 해. 박 과장은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퇴근길 민재는 한강 다리를 걸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민재는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들이 회사에서 도둑 취급받았다고? 실력 없어서 추천도 취소됐다고? 민재는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출근했지만 말수가 줄었어요. 강 대리, 이거 검토 좀. 강 대리, 현장 보고서. 알겠습니다.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민재를 피했고 박 과장은 더욱 거만해졌어요. 요즘 조용하네. 좋아.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혼자 술을 마셨어요. 편의점 맥주, 한강 벤치.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아버지. 민재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재야,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죄송해요. 바빴어요. 그래. 아버지는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너 지금 어디야? 집이요. 거짓말하지 마. 물 흐르는 소리 들려.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강이요. 혼자? 네. 지금 있는 곳 주소 보내. 아버지, 괜찮아요. 보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민재는 어쩔 수 없이 위치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아버지가 왔어요. 아버지, 왜 여기 있어? 그냥 바람 쐬러요. 아버지는 옆에 앉았습니다. 민재야. 네. 아버지가 다 알아. 내가 세미나에서 당한 거, 본사 추천 취소된 거. 민재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어깨 좁아, 다들 안다. 아버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그 박성훈이란 놈 예전부터 소문 안 좋았어. 하도급 업체한테 리베이트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민재는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정말요? 응, 근데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지. 민재야, 너 아직도 혼자 해결하고 싶어?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혼자선 한계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버지가 도와줄까? 그건 아버지에게 떠넘기는 거잖아요. 민재야. 아버지가 민재를 돌아봤어요. 도움받는 게 잘못이 아니야. 부당한 걸 참는 게 잘못이지. 내가 원하면 난 안 할게. 근데 생각해봐. 그 사람, 너 말고도 많은 사람 괴롭혔어. 민재는 소희를 떠올렸습니다. 김대리, 그리고 예전에 그만뒀다는 여자 후배들. 그건 맞아요. 그럼 민재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증거 모을게요. 그걸로 정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지. 다음 날 민재는 회사 서버에 접속했어요. 과거 프로젝트 파일들, 하도급 계약서, 실적 평가서,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2023년 3분기 하도급 계약서 5호건설, 계약 금액 5억 원. 하지만 실제 지급 내역을 보니 4억 7천만 원만 지급됐어요. 3천만 원이 어디 갔지? 민재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박 과장 명의 개인 계좌로 3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 민재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어요. 일주일 동안 민재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계약서 30건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계약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그리고 박 과장 계좌로의 입금, 이 정도면 충분해. 민재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증거 모았어요. 뭘 찾았는데? 리베이트 기록이요. 30건 정도. 그래, 잘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건설협회 윤리위원회에 제보해. 윤리위원회요? 응, 익명으로 할 수 있어. 그럼 협회에서 자체 조사 들어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민재야. 네, 조심해. 그 사람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윤리위원회 제보센터, 익명 제보 가능. 민재는 모든 증거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어요. 대동건설 박성훈 과장 리베이트 수수건. 마우스 커서가 제출 버튼 위에서 떨렸어요. 이거 누르면 돌이킬 수 없어.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클릭.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민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3일 후 건설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동건설 대표에게 귀사 소속 박성훈 과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합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뭐, 박 과장이? 리베이트라고?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박 과장은 당황했어요. 대표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협회에서 증거가 있다는데?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그럼 증명해봐. 깨끗하면 조사받으면 되잖아. 박 과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과장님 진짜예요? 닥쳐. 모함이라니까. 박 과장은 소리쳤어요. 그리고 민재를 쏘아봤습니다. 너 뭔가 알고 있지? 민재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박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진정하세요. 닥쳐. 야, 강민재. 너 협회에 제보한 거지? 아니에요. 거짓말. 너 말고 누가 있어? 박 과장이 민재의 멱살을 잡았어요. 과장님,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이 새끼가 나를 엿먹이려고. 박 과장? 그만해. 팀장이 소리쳤어요. 박 과장은 민재를 밀쳤습니다.
민재는 뒤로 넘어졌어요. 야, 강민재. 너 죽었어. 내가 가만 안 둬. 박 과장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재는 책상에 앉아 손을 떨었어요. 들켰나? 소희가 다가왔습니다. 대리님 괜찮으세요? 과장님 완전 미쳤어요. 사람을 어떻게 괜찮아. 나한테 화풀이한 거니까. 민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오후 민재에게 본부장 호출이 왔어요. 강민재 대리 본부장실로. 민재는 긴장하며 올라갔습니다. 본부장실. 박 과장이 먼저 와 있었어요. 앉아.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민재는 앉았어요. 강 대리, 솔직히 말해봐. 협회에 제보한 거 너야?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박 과장 말로는 자가 계약서 파일 열람한 기록이 있다던데? 민재는 식은땀이 났어요. 그건 업무상 필요해서. 업무? 5년차가 무슨 업무로 과거 계약서를 봐? 박 과장이 비웃었어요. 본부장님, 이 친구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요? 너 그 계산한 건으로 나한테 앙심 품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거지? 민재는 억울했어요. 과장님이 제 실적을 가로챈 거잖아요. 뭐? 세미나에서 저한테 도둑 취급하시고 본사 추천도 막으시고. 그건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만. 본부장이 소리쳤습니다. 둘 다 나가. 조사 끝날 때까지 출근 정지야. 본부장님, 나가.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강 대리, 진짜 제보한 거예요? 아니야. 근데 과장님이 아니라니까.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동료는 뒤로 물러섰어요. 민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짐을 싸서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단톡방. 박성훈 과장 강민재 대리 때문에 팀 전체가 피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와 거리 두시기 바랍니다. 민재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망했어.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다음 날 민재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정지. 집에서 뉴스나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재야. 네, 아버지. 조사 결과 나왔어. 박성훈, 리베이트 30건 확인됐어. 총액 20억 넘어. 민재는 숨이 막혔어요. 정말요? 그리고 협회에서 징계 들어가. 자격 정지 2년. 회사에서도 해고, 수순 밟을 거야. 민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한 게 맞았던 거예요? 그럼, 넌 잘한 거야. 민재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박성훈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조심해.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일주일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민재 대리, 출근하십시오. 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이상했어요. 박 과장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강 대리님, 소희가 다가왔어요. 과장님, 오늘 아침에 짐 싸가셨어요. 해고됐어요? 네, 징계위원회 결정 났대요. 민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날 오후 본부장이 민재를 불렀어요. 강 대리 앉아. 수고했어. 네. 자네가 제보한 거 맞지?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본부장은 웃었습니다. 괜찮아, 잘한 거야.
사실 우리도 박성훈 문제 알고 있었는데 증거가 없었거든. 그랬군요. 내 덕분에 회사가 깨끗해졌어. 고마워. 본부장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본사 추천 인원 강민재 대리. 이게 원래 내 거였잖아. 다시 추천해 줄게. 민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본부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실적 인정, 현장 설계 개선안. 이것도 내 이름으로 정정했어. 미안하다. 우리가 제대로 못 봤어.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줘. 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 강대리. 본사 추천받았다며? 역시 실력자는 달라.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다들 왜 이러지? 소희가 속삭였어요. 다들 알고 있었대요. 과장님이 이상하다는 거. 그래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했대요. 무서워서. 대리님이 용기 내주셔서 다들 감사하대요.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민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강민재, 너 죽었어. 내가 가만 안 둬. 익명이었습니다. 민재는 식은땀이 났어요. 박 과장,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협박 문자 왔어요. 뭐라고? 죽었다고, 가만 안 둔다고. 민재야, 지금 어디야? 집이요. 문 잠그고 있어. 내가 지금 간다. 민재는 현관문을 확인했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재는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휴?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괜찮아? 네, 근데 무서워요. 아버지는 민재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 경찰이요? 응,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어. 민재는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성훈 씨 조사 중입니다. 협박 문자 발신 확인됐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진짜 끝나는구나. 그리고 3일 후 뉴스가 떴습니다. 건설업계 리베이트 사건, 전직 과장 구속. 대동건설 전 과장 박성훈, 하도급 리베이트 20억 수수 및 협박죄로 구속. 민재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후련하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날 저녁 아버지가 민재를 불렀어요. 민재야, 밥 먹으러 가자. 둘은 조용한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민재야. 네, 아버지. 수고했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아니야, 내가 증거 모으고 제보하고 끝까지 버틴 거야. 아버지는 민재를 똑바로 봤어요. 나는 그냥 길을 알려준 거고. 민재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 덕 안 보려고 했는데. 민재야. 네. 도움받는 게 잘못이 아니야. 부당한 걸 참는 게 잘못이지.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가족이 있잖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알겠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2주 후 건설협회 윤리위원회 최종 심의가 열렸습니다. 민재도 참관인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엔 협회 임원들과 박성훈,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왜?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협회 윤리위원회 자문위원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어요. 박성훈 씨, 리베이트 수수권에 대해 해명하시죠.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박성훈이 말했어요. 하도급 업체가 자발적으로 준 거지 제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럼 이 계약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계약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박성훈 계좌로의 입금 내역. 30건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죠. 박성훈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박성훈 씨, 2023년 3분기 안전 세미나 기억하십니까? 그때 강민재 대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셨죠? 박성훈은 당황했어요. 그건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 300명 앞에서 남의 공을 가로챘다고 했는데요. 그건 제가 감정적으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박성훈 씨, 당신은 5년 동안 후배들 실적을 가로채고 여성 직원들을 무시하고 리베이트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감정적으로 한 실수입니까? 박성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과거 당신 팀에서 퇴사한 직원들 진술서입니다. 총 7명 모두 당신 때문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서류가 테이블에 쌓였어요. 박 과장의 성희롱 발언으로 퇴사, 실적 가로채기로 인한 억울함, 공개적 모욕으로 우울증 진단, 박성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누명입니다. 누명? 위원장이 물었어요. 그럼 7명이 모두 거짓말을 한 겁니까? 박성훈 씨, 위원장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건설협회 윤리규정 제12조 위반, 리베이트 수수, 제15조 위반, 허위 실적 보고, 제18조 위반, 동료 괴롭힘. 이에 따라 건설기술사 자격 정지 5년을 결정합니다. 박성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그리고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위원회는 단호했습니다. 퇴장하세요. 경비가 박성훈을 끌고 나갔어요. 회의가 끝나고 민재는 아버지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모든 걸 준비해 주셔서.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뭘 했어? 너 혼자 다 한 거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민재야. 아버지는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알겠지? 혼자 해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부당한 일엔 당당히 맞서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아. 그게 용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그날 저녁 회사 단톡방이 시끌벅적했어요. 팀장 박성훈 전 과장 자격 정지 5년 확정. 앞으로 우리 팀 새 출발합니다. 소위 강 대리님 덕분이에요. 민재는 핸드폰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출근한 동료들이 민재를 반겼습니다. 강 대리님, 오늘 저녁 회식 가요. 제가 쏠게요. 민재는 웃었어요. 회식요? 좋죠. 그날 민재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일했습니다. 퇴근길 민재는 한강을 걸었어요. 예전에 혼자 술 마시던 그 벤치. 이번엔 가볍게 지나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민재야, 주말에 집에 와. 네, 갈게요. 수고했다, 아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본사 추천을 받아 매주 토요일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본사 교육장에서 리더십 교육. 강민재 대리 발표해보세요. 민재는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어요. 교육이 끝나고 본부장이 민재를 불렀어요. 강 대리 잠깐. 네, 본부장님. 다음 달에 신규 프로젝트 PM 맡을 생각 있어?
PM이요? 응, 자네 나이엔 빠른 거지만 실력 있으니까. 민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 내가 보증해. 감사합니다. 본부장은 웃었어요. 그나저나 박성훈 소식 들었어? 아니요. 구속됐대. 리베이트 건으로. 민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됐군요. 뭐 자업자득이지. 업계는 좁으니까. 본부장은 어깨를 두드렸어요. 넌 앞만 봐. 알겠지? 저녁에 민재는 팀 회식에 참석했어요. 새로운 과장. 이번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강대리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혜 대리도 현장 투입 준비 중이래요. 네, 다음 주부터요. 소희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재는 기뻤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어. 민재는 혼자 한강을 걸었어요. 예전처럼, 하지만 이번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 PM 맞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자랑스럽구나. 민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민재는 협회 세미나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이번엔 발표자가 아니라 청중으로. 단상엔 다른 회사 후배가 서 있었어요. 저희 팀은 안전관리 개선으로. 민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누군가 손을 들어 후배를 비난하려는 것 같았어요. 민재는 손을 들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동건설 강민재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안전율 개선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혹시 실제 적용 사례가 있으신가요? 후배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있습니다. 지난달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끝난 후 그 후배가 다가왔어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뭐가요? 질문해 주셔서요. 분위기 안 좋아질 뻔했는데 민재는 웃었어요. 아니에요. 발표 정말 좋았어요. 선배님 소문 들었어요. 박성훈 과장건. 정말 대단하세요. 용기 내기 힘든 일인데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후배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부당한 일엔 목소리 내세요. 네. 그날 밤 민재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오늘 세미나에 다시 갔다. 예전엔 악몽 같았던 곳, 하지만 이젠 괜찮다. 박 과장은 구속됐고 나는 PM이 됐고 팀 분위기도 좋아졌다. 무엇보다 내가 달라졌다. 예전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젠 안다. 부당한 건 부당한 거라고 목소리 내는 게 용기라는 걸.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업계는 좁고 평판은 길다. 정말 그런 것 같다. 민재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민재는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아들 왔니? 네, 엄마. PM 됐다며? 축하해.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아버지가 말했어요. 민재야, 이제 PM인데 더 바빠지겠구나. 네, 아마도요. 힘들면 말해. 아버지가 조언해 줄게. 민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젠 도움 청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그래, 그게 성장이지. 두 사람은 웃었어요. 식사 후 민재는 어릴 적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예전 일기장을 꺼냈어요. 2020년 3월 1일 마이너스 입사 첫날.
아버지 이름 빌리지 않고 내 힘으로 인정받을 거야. 민재는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다 하려고 했었지. 하지만 이젠 알았어요. 혼자 하는 게 용기가 아니라 도움 청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그리고 부당한 일에 맞서는 게 진짜 실력이라는 걸. 민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민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 후 6개월 후 박성우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에도 건설업계 출입 금지. 한때 잘 나가던 과장은 완전히 업계에서 사라졌어요. 반면 민재는 PM으로서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본사에서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김소의 대리는 안전관리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대동건설은 더 이상 괴롭힘이 없는 회사가 됐어요. 업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대동건설, 요즘 분위기 좋던데? 응, 젊은 친구들이 잘하더라. 역시 업계는 좁고 평판은 길게 가지.